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상담 전화, 주상전화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날씨도 좀 우중충하고 시장도 녹록치 않았습니다. 지수가 장중 변동성을 조금 보였죠.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코스피는 보합권대에서 좀 움직였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가 넘게 좀 크게 밀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도 트럼프 트레이딩 계속해서 이어졌지만 2차 전지 관련주들 큰 폭으로 하락했고요. 원전 관련주도 오늘 조정받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만큼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희한테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네, 저희 전화 02-2000-4919번이고요. 문자 번호는 샵 2034입니다. 그리고 저희 실시간 유튜브 댓글창도 열려 있으니까요. 이쪽으로 고민되시는 종목들 보내주시면 저희가 오늘도 정성스럽게 한 분 한 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연락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럼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접수 받는 동안 내일장 시장 준비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두 분과 함께 하도록 할게요. 이지은 대표 그리고 정재훈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그럼 시장 이슈부터 먼저 진단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대왕고래 테마주들이 좀 시장 변동성이 굉장히 네. 심했었어요. 오전 장만 해도 좀 상승하나 싶었더니 하락으로 전환했던 종목들이 참 많았습니다. 일단은 동해 가스전 개발을 위해서 첫 탐사 시추 장소로 대왕고래가 낙점이 됐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사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정부와 석유광사는 유망 구조에 대왕고래나 오징어, 명태 등 해양생물 이름을 붙여서 관리해 오고 있는데요. 대왕고래는 사진에 보이는 8광구와 6-1광구를 불리는 이름입니다. 오늘 대왕고래로 선정이 됐다라는 소식이 나오긴 했지만 산업부에서는 또 아니다 이런 정정 그러니까요. 보도도 나왔어요. 갖고 계신 분들 참 많으실 것 같은데 일단 두 분의 의견부터 먼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왕고래 테마 어떻게 보실까요? 두 분의 의견 바로 열어볼게요. 완전 나뉘어졌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두 분의 코멘트를 좀 짧게라도 다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정재훈 대표님의 긍정 의견부터 좀 들어볼게요. 어차피 시추를 하긴 할 건데 첫 시추 장소가 지금 정해지고 말고 보다는 좀 하긴 한다는 거에 의미를 두고 어차피 또 한 번 뉴스가 나오면 종목들이 튈 테니까 지금 좀 잡아봐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긍정이실까요? 아니요. 그러면요? 언젠간 가겠죠. 그러니까요. 장기 긍정이라고 써야 되는데 예. 긍정 옆에 장기라고 좀 해야 됩니다. 아하. 우선 좀 보게 되면 어찌됐든 가능성에 있다라는 부분들에서 이제 탐사를 시작을 해요. 네. 탐사를 시작하고 나서 결과물은 내년 초 정도에 나올 거다라고 가장 처음 시기에 기사화가 됐던 부분들이에요. 그러면 어느 정도 기간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남아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근데 어찌됐든 대왕고래로 낙점이 됐다, 했다 얘기가 나왔었고, 이게 아니다.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면서 변동성을 좀 키우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요. 네. 사실 가봐야 아는 그런 부분들이 여전히 좀 테마에 대한 부분들은 살아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다만 이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주가적인 측면으로 놓고 봤을 때는 좀 더 밀릴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왜냐하면 지금 시장 자체가 욕 나오는 시장이에요. 자금이 없습니다. 유동성이 상당히 좀 부족한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압축되어 있는 업종군들 소수 몇몇 개만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테마성의 종목군들은 계속 자금이 순환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거든요. 우선 6월 초부터 시작해서 중하순경까지 한 차례의 흐름들이 좀 나오고 난 이후에 지금은 소강 상태에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다만 이제 여기에서 기간적인 부분들이 얼마나 더 소요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시추에 대한 낙점 부분들이나 어디에서 할지에 대한 부분들, 이 부분들은 아무래도 3분기 말에서 4분기 정도의 얘기가 좀 나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면 그 타이밍을 좀 노려보는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탐사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이 가능성에 대한 여부는 내년도로 넘어갑니다. 내년 초에나 돼야 결과물이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이건 시간적인 부분들이 좀 상당히 필요한 그런 측면이 많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당장이라도 이거를 조금씩 매수를 해봐야 될까? 그런 고민들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길게 보는 만큼 일봉 차트보다는 주봉 차트를 좀 보면서 보는 게 어떨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네. 주봉상의 20주선이죠.
그 자리 때부터 일단 서서히 좀 매수를 해 나가는 그런 전략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 부분들에 있어서도 내년 초에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아마 하반기 4분기가 되면서 또 계속 뉴스들이 나오겠죠. 그러면서 테마의 흐름들이 들썩들썩거리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지켜만 보고 있다가 어느 정도 이제 때가 됐다라고 하면 뭐 기술적인 흐름상으로 20주선 정도까지 내려왔다 싶으면 그때부터 좀 관심을 갖고 보는 전략이 좀 어떨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내년 초쯤에서 긴 좀 시각으로 보자. 결과가 그때쯤 나올 테니까 뭔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조정시 매수 관점에서의 긍정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 반대로 이재은 대표님은 부정을 주셨는데 그렇다면은 뭐 단기적인 관점에서 좀 부정이라고 봐야 될지 그럼 중장기로 봤을 때는 또 괜찮을까요? 네, 일단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변동성이 너무 확대가 될 것 같아서 이제 투자자분들이 대응하시기에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 오전에는 이제 첫 시추 그 장소가 정해졌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불과 2-3시간 만에 또 정정에 대한 보도가 이제 나오면서 굉장히 좀 혼란스러우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그와 반대되게 관련주를 엮이는 뭐 휴스틸, 렉스틸, 태광, 성강밴드 이런 종목들은 또 바닥권에서 강한 상승세가 나와서 오히려 더 혼란을 좀 가중시킬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저는 일단은 지금 이제 장기적으로는 결국에는 진행된다는 프로젝트라고 한다면 네.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시기도 분명히 나오겠지만 아직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잘못 종목을 선택하거나 매수 타이밍을 잘못 잡아버리면 이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기회를 잡을 수조차 없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추후에 좀 더 명확한 부분들이 발생을 하면 그때 오히려 매수 찬스로 잡아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두 분의 의견이 좀 그래도 사뭇 비슷하신 것 같아요. 대왕고래는 워낙 또 이슈가 매번 바뀌고 좀 테마성이 있기 때문에 좀 유의하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두 번째 이슈는 트럼프 수혜주로 또 묶였던 재건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제만 해도 뭐 일신석재나 뭐 인디에프처럼 상한가나 급등한 종목들이 조금 눈에 띄었는데 오늘도 또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긴 했습니다. 이 대선 정책을 본다면 트럼프 수혜주로 또 묶일 수가 있겠죠. 오늘도 또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왔던 종목들 보시면 뭐 삼부토건, 휴림네트웍스, TYM 같은 종목들이 있는데 근데 여기에 또 우크라이나에서 평화회의를 추진한다라고 하면서 이슈가 조금 더해졌습니다. 네, 러시아 대표도 또 참여를 해야 한다라고 젤렌스키 대통령이 발언을 했죠. 네. 그렇다면 두 분의 의견은 어떤지 두 분의 의견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재건주는 이번에 두 분 다 긍정주셨습니다. 정재훈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근데 종목별 주가 차별화가 조금 있어가지고 어느 쪽을 보는 게 수익률 측면에서 좀 괜찮을까요? 우선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이제 테마성의 흐름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테마성의 흐름들, 제가 재건 관련주라고 보게 되면 종목이 좀 상당히 다양합니다. 뭐 기계 쪽도 있고 아니면 그 건설 쪽도 있고 상당히 좀 많은 그런 부분들이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시장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좀 굵직한 종목군들 위주로 좀 보는 게 리스크적인 측면에서는 오히려 좀 더 축소시키는 그런 방법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다만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재건주들이나 이런 쪽 트럼프 이슈로 인해서 움직였던 종목군들은 내일 오전 정도면 저는 고점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라 들어가는 전략은 좀 좋지는 않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미 그냥 인터넷상에서 나와 있는 뭐 재건 관련주 뭐 이런 식으로 검색을 했을 때 나오는 그런 종목군들이 대체적으로 좀 많아요. 건설주들도 있고 기계주들도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이왕 선택을 만약에 한다라면 미국 시장과 좀 연계를 해서 좀 볼 수 있는 그런 기업이 좀 더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미국 시장 같은 경우 캐터필러 같은 경우도 트럼프 수혜주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면서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어요. 그럼 캐터필러와 연관되어 있는 그런 기업들이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예를 들면 뭐 HD 현대건설기계라든가 뭐 진성TC라든가 뭐 이런 기업들이 캐터필러하고 좀 관련이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럼 그런 쪽을 좀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건설주들도 좀 제법 올랐어요. 근데 건설주들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좀 견조한 그런 기업들이 있는 반면에 리스크적인 부분들이 아직까지 이 PF 부실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주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좀 시총 규모가 좀 큰 거 봤을 때 못 올라갔던 기업들, 뭐 대우건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올라갔거든요. 근데 못 올라간 기업 같은 경우는 현대건설은 못 올라갔어요. 오히려 현대건설 같은 실적도 좀 견조한 상황에서 주가가 못 올랐으니까 오히려 이런 기업들이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개별적으로 뭐 테마성의 종목군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 중에서는 그냥 뭐 DY 파워라든가 진성 TC 뭐 이런 기업들이 좀 더 낫고, 그다음에 감리 기업들 뭐 한미 글로벌이라든가 뭐 이런 쪽이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가급적이면 변동성이 좀 큰 그런 크게 나올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니까 한 번에 매수하지 말고 한 번 매수할 거를 1차 매수할 거를 두세 번으로 좀 나눠서 매수를 해보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뭐 트럼프 트레이딩 관련주들이 정말 우세했던 하루였는데, 맞아요. 이제는 좀 하락에는 대비를 해봐야 할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말씀 남겨주셨습니다. 내일 시장에서 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는 내일 시장 또 수익을 낼 수 있을 만한 종목들 찾아봐야겠죠. 이재은 대표님께 먼저 여쭤보도록 할게요. 내일 시장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 저는 일단은 HD 현대건설 기계를 보고 있는데요. 오. 일단 재건 관련돼서도 이제 엮일 수 있는 종목이긴 하지만 일단 재건 관련된 종목들, 특히 중소형단 종목들은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매매를 하시는 데 있어서 좀 까다로울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HD 현대건설 기계처럼 시총이 좀 크지만 지금 바닥권에서 계속해서 잘 다져왔던 종목이 다시 한번 거래량이 많이 실리면서 고개를 들었을 때 오히려 좀 안전함을 가지고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뿐만 아니라 또 다른 쪽으로 엮일 수 있는 게 이제 미국 쪽에서도 건설 시장이 다시 한번 좀 업황이 좀 살아나고 있다라는 소식도 같이 나오고 있고, 또 HD 현대 건설 기계는 지금 인도와 남미 쪽, 이쪽 시장도 또 하반기에는 기대감이 충분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순히 재건의 재료만 갖고 있는 부분이 아니라 어쨌든 재건 관련해서는 지금 시장에서는 뭐 테마성이든 이슈성이든 어쨌든 당분간은 변동성이 계속 확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조금의 안전함을 가져갈 수 있고, 지금 바닥권을 잘 다져왔던 HD 현대건설 기계가 오늘 막판까지도 좀 시세가 좋게 유지가 되었기 때문에 저는 짧게 보시기보다는 약간 중기적인 관점으로 좀 보셔도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 또 장대 양봉을 보였잖아요. 지금 여기서 좀 돌파를 했으니까 어디까지 좀 시세가 이어질 수 있을까요?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중기적으로 우리가 본다라고 한다면 저는 8만 원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뭐 그 안에 약간의 변동성은 계속 확대되는 구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비중을 한 번에 담으시기보다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진입하시는 게 좋다라는 의견도 같이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재건 관련주로도 묶어볼 수 있는 HD 현대건설 기계 8만 원 정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재훈 대표님도 궁금한데, 뭐 오늘 짚어봤던 대왕거래나 뭐 재건 관련주는 조금은 보수적인 관점을 주셨는데, 이렇게 어지러운 장에서 그렇다면 어느 쪽을 좀 봐야 괜찮을까요? 우선 최근에 말씀드리는 섹터는 계속 반복되게 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뭐 조선, 방산, 바이오 뭐 이렇게 세 개 섹터 위주로 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오늘도 좀 조선을 말씀을 드릴까 했는데 너무 많이 올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선은 일단 조금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선택한 게 조선 기자재 쪽을 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최근 들어서 조선주들 보게 되면 매일 수주가 나올 거예요. LNG선에 대한 수주가 나오고 MRO 쪽의 얘기들도 나오고 그러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그러면서 HD 현대 그룹주들이 신고가의 좀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수주 잔고 꽉 차여져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아주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주들이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고, 조선 섹터를 좀 보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MRO 사업을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나 해야 될까요? 뭐 돈 안 들어가죠? 돈 안 들어가는데 일감은 많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조선 기자재 쪽도 흐름들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일단 LNG 쪽이나 뭐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를 좀 보게 된다라면 뭐 동성화인텍이라든가 뭐 이런 기업들을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동성화인텍이나 이런 부분들 봐도 실적이 좀 괜찮을 것 같고, 본행제 쪽에 좀 사업을 하고 있죠. 일단 실적이 좀 나름대로 좀 괜찮다, 그리고 성장을 좀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동성 하이텍이나 이런 종목군들 좀 봐도 될 것 같고요. 나는 이것보다 좀 더 싸고 거래량이 좀 더 풍부한 그런 부분들을 사고 싶어라고 하게 된다라면 뭐 피팅 업체죠. 태광이라든가 아니면 성광밴드라든가 뭐 하이로코리아 뭐 이런 기업들이 있을 거예요. 피팅 업체들이거든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얘네들이 또 대왕고래하고 또 엮여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건 다방면으로 일단 팔방미인이다라고 좀 봐도 되겠죠. 이들 기업들이 실적이 좀 좋을 수가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조선 쪽에 있어서 실적이 좀 괜찮아지게 된다라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조선 섹터가 오늘 거래소에 제일 강했어요. 네. 실적이 좋고 성장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상승을 했다라면 그 주변주로도 좀 확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본행제 쪽이나 피팅 업체들 쪽도 포함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코스닥 기업이긴 한데 밸류업 쪽으로도 봐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PBR 한 배가 다 안 됩니다. 실적 좋고 성장을 하게 된다면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저가 매수를 충분히 해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의미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네요. 지난달 말쯤에 또 조선주를 언급해 주셨었네요. 맞아요. 이번에는 기자들까지 좀 묶어가지고 말씀해 주셨고요. 실적 좋은 종목들 위주로 뭐 동성 화인텍이나 피팅 밸브 업체들도 좀 보자라고 또 말씀 전해드려봤습니다. 자, 이렇게 내일장 시장을 위한 전략 저희가 만들어봤고요. 이제는 여러분들을 위한 종목 전략도 만들어 드려야겠습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 문자, 그리고 유튜브 댓글창 열려 있으니까요. 이쪽으로 빠르게 연락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오늘도 종목 상담으로 바로 돌아오도록 할게요.